이번 강좌에서는 분할 정복법을 이용하는 두 번째 정렬 알고리즘으로 그 유명한 퀵소트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퀵소트는 역시 머지 소트와 마찬가지로 분할 정복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분할, 정복, 합병이라는 세 단계를 거쳐서 정렬을 합니다. 다만 데이터를 분할하는 방법이 머지 소트와 다릅니다. 머지 소트에서는 그냥 이렇게 정렬할 데이터가 주어지면 그 절반으로 이렇게 쭉 분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을 정렬을 하는 건데 이제 퀵 소트에서는 정렬할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지면 이 데이터들 중에 어떤 하나의 값을 기준값으로 그 기준값을 우리가 보통 피봇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어떤 값을 기준으로 사용하느냐는 뭐 예를 들면 뭐 첫 번째 값을 피봇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 값을 피봇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위치상으로 가운데 값을 택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피봇 선택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조금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이 수업에서는 정렬할 데이터 중에 마지막 값을 피봇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떤 값을 피봇으로 선택하느냐라는 것이 퀵소트 알고리즘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최악의 경우 시간 복잡도 분석에서는 마찬가지가 됩니다. 어쨌거나 여기에서는 우리가 정렬할 데이터 중에 마지막 값을 피봇으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분할 정복법의 첫 단계가 분할인데 퀵소트에서는 이 정렬할 데이터들을 어떻게 분할하느냐 하면 그 중에 하나의 값을 피봇으로 선정을 한 후 이 데이터들을 피봇보다 작은 값들과 피봇보다 큰 값들로 분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봇을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두고 피봇보다 작은 값들은 다 이 피봇 앞쪽으로 몰아가고 피봇보다 큰 값들은 다 이 피봇 뒤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피봇보다 작은 값과 큰 값으로 분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지 소트에서처럼 데이터들이 n개라고 했을 때 머지 소트에서는 항상 반으로 분할을 하니까 2분의 n개와 2분의 n개로 분할이 되는 반면 퀵 소트에서는 피봇을 하나 선택해서 이것보다 작은 값과 큰 값으로 분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반반으로 쪼개지는 것은 전혀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운입니다. 피봇이 만약에 최악의 경우는 하필이면 이 마지막에 있는 값이 전체 중에 가장 큰 값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피봇보다 작은 모든 다른 값들은 피봇보다 작고 피봇보다 큰 값은 하나도 없고 혹은 거꾸로 이 피봇이 하필이면 전체 데이터 중에 가장 큰 값이라면 나머지 값은 다 그러니까 이렇게 n 개의 데이터를 피봇보다 작은 애와 큰 애로 이렇게 분할을 할 때 이게 n 개라고 했을 때 뭐 잘못하면 n-1개가 다 피봇보다 작고 피봇보다 큰 애는 0개 이렇게 분할될 수도 있고 혹은 거꾸로 피봇보다 작은 애는 아무도 없고 전부 피봇보다 크고 이렇게 분할을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적절하게 이렇게 균형이 잡힌 분할도 가능하겠죠. 그런 것은 다 피봇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첫 단계는 이렇게 피봇을 선정해서 전체 데이터를 피봇보다 작은 것과 큰 것으로 분할하는 것입니다. 즉 피봇 앞쪽에 있는 애들은 다 피봇 뒤쪽에 있는 애들보다 작거나 같도록 이렇게 분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2단계가 정복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할한 양쪽을 각각 리커전으로 정렬을 합니다. 즉 각각을 다시 퀵소트로 정렬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면 합병 단계에서는 머지 소트와는 달리 합병 단계에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애초에 이렇게 피봇보다 작은 애와 큰 애로 분할을 했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애들은 다 뒤쪽에 있는 애들보단 작습니다. 따라서 이쪽을 우리가 그 기준으로 리커전으로 정렬을 하고 뒤쪽을 리커전으로 정렬을 했다면 그것으로 이미 전체가 정렬이 된 거죠. 그러니까
따로 우리가 뭔가 합병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퀵소트 알고리즘의 일단 기본적인 개요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퀵소트로 정렬할 데이터라면 우리는 그 중에 맨 마지막 값을 피봇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먼저 이 피봇을 기준으로 피봇보다 작은 애들과 피봇보다 큰 애들로 이렇게 분할을 합니다. 즉 이 피봇보다 작은 애들은 다 피봇 앞쪽으로, 피봇보다 큰 애들은 다 피봇 뒤쪽으로 오도록 재배치, 이것을 우리가 분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퀵소트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파티션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피봇 앞쪽을 우리가 순환으로 리커전으로 정렬을 하고 피봇 뒤쪽을 다시 리커전으로 정렬하면 그 자체로 정렬이 완료된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결국 퀵소트 알고리즘에서 중요한 것은 파티션입니다. 일단 파티션을 하고 나면 각각을 리커전으로 정렬을 하는 거니까 그냥 리커전으로 호출해 주면 되니까 실제로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있는 것은 어떻게 주어진 데이터들을 피봇을 기준으로 분할을 할 거냐, 파티션을 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일단 분할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퀵소트 알고리즘의 개요를 보겠습니다. 역시 퀵소트도 리커전이므로 우리가 매개 변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배열 A가 있고 여기에서 인덱스 P에서 인덱스 R 사이에 내가 정렬할 데이터가 있을 때 이것을 정렬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이 퀵소트 알고리즘의 미션입니다. 즉 배열 A의 인덱스 P에서 R 사이에 있는 데이터를 그 기준으로 정렬하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만약에 P가 R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것은 정렬할 데이터가 0개거나 혹은 1개라는 뜻이고 그 경우에 정렬 알고리즘이 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P가 R보다 작을 때에만 무슨 일인가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단계가 분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할은 파티션이라는 함수가 해준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티션 함수가 하는 일은 피봇 값을 기준으로 이 전체 데이터를 피봇보다 작은 애와 그리고 피봇보다 작은 애, 피봇보다 큰 애 이렇게 분할을 한 후 이 피봇이 위치한 인덱스를 반환해 준다. 그러니까 이 파티션이 리턴해 주는 이 Q가 바로 피봇의 위치입니다. 피봇보다 따라서 이렇게 이 파티션이 리턴한 값이 Q라면 그 얘기는 P에서 Q-1까지가 작은 쪽이고 Q 플러스 1에서 R까지가 피봇보다 큰 값이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리커전으로 이 앞쪽과 뒤쪽을 각각 다시 정렬해 주면 되기 때문에 다시 리커전 퀵소트 배열 A의 P에서 Q-1까지를 리커전으로 즉 왼쪽 부분을 정렬을 해주고 그 다음 Q 플러스 1에서 R까지 즉 배열의 오른쪽 부분을 피봇보다 큰 쪽을 다시 리커전으로 정렬해주면 전체가 정렬이 완료되겠죠. 즉 파티션 함수는 배열 A의 P에서 R까지 P 인덱스 P에서 R까지의 데이터를 피봇 값을 하나 정해서 뭔가 피봇보다 작은 애들과 피봇보다 큰 애로 분할한 후 이 피봇의 위치인 Q를 리턴해 주는 것이 파티션이 할 일입니다. 양쪽으로 재배치하고 즉 분할하고 여기서는 지금 PR이 AR이 피봇입니다. 그래서 피봇이 자리한 위치를 리턴하는 것이 파티션 함수가 하는 일입니다. 퀵소트 함수에서 나머지 부분은 다 리커전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제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것은 파티션 함수입니다. 어떻게 파티션을 할 건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생각해 보면 즉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배열 A의 인덱스 P에서 R 사이에 있는 데이터들을 피봇을 하나 정해서 그런데 우리는 이 마지막 데이터를 피봇으로 선택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얘를 피봇으로 해서 이 데이터를 피봇보다 큰 애들과 그래서 이런 뜻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P에서 R까지 주어지면 이 값을 우리가 피봇이라고 하고 피봇을 X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최종적으로는
피봇보다 작은 애, 피봇, 그 다음에 피봇보다 큰 애, 이렇게 파티션을 하는 건데, 먼저 요 전 단계로 사실은 어떻게 파티션을 할 거냐 하면, 피봇을 우리가 이리저리 옮기는 것은 쓸데없이 코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피봇 값은 그냥 이 자리에 계속 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데이터들을 피봇보다 작은 애와 뭔가 피봇보다 작은 애들과 피봇보다 큰 애들로 이렇게 분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티션을 하기 위해서 먼저 피봇은 그냥 이 자리에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 애들을 피봇보다 작은 애들과 큰 애들로 이렇게 먼저 분할을 한 후에, 마지막 한 스텝에서 이 피봇보다 큰 애들 중에 첫 번째 값, 혹은 사실은 이 피봇보다 큰 애들 중에 첫 번째 값과 이 피봇을 마지막에 한번 이렇게 엑스체인지를 하면, 그러면 이제 요 피봇보다 큰 애들 중에 첫 번째 값이 요리 오고 피봇이 이렇게 가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최종 목적인 피봇보다 작은 애, 피봇보다 큰 애,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피봇 자체는 그냥 여기 고정시켜 두고, 어떻게 다른 데이터를 피봇보다 작은 애와 큰 애로 분할할 건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결국 각각의 데이터들을 우리가 피봇과 한 번씩 비교를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피봇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거니까, 이 원래 이제 데이터들을 각각을 이렇게 피봇과 한 번씩 이렇게 비교를 해서 피봇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뭔가 자리를 옮기거나 이런 일을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J가 내가 지금 이 피봇과 비교를 하려고 하는 값입니다. 그 얘기는 P에서부터 여기 J-1까지 요 앞에 값들은 이미 피봇하고 뭔가 한 번씩 이렇게 비교를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앞에 이 값들은 이미 피봇과 한 번씩 다 비교를 했으니까 뭔가 그냥 비교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피봇과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이 앞에 값들을 피봇보다 작은 값과 큰 값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말이 좀 복잡한가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파티션을 하기 위해서 결국 이 피봇 데이터들을 어쨌거나 이 피봇과 한 번씩은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왜냐하면 피봇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거니까 피봇하고 비교를 하지 않고 우리가 분류를 할 수는 없겠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첫 번째 값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쭉 비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까지의 값들은 피봇하고 다 한 번씩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요 값을 피봇하고 비교를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값들을 피봇하고 비교를 하면서 뭐 그냥 비교만 하는 건 무의미하죠. 그래서 이 앞에 값들을 피봇과 비교를 하면서 이미 내가 이 값들을 피봇보다 작은 값과 피봇보다 큰 값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것이 이 그림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값을 볼 차례이고, 이 앞에 있는 값들은 피봇보다 작은 값 그리고 피봇보다 큰 값, 이렇게 분류를 했다면 적어도 내가 요 자리를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변수 i를 하나 더 써서 i는 피봇보다 작은 값 중에 마지막 값의 위치를 지금 i가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변수를 우리가 ij 이렇게 두 개를 써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j는 물론 p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j 값이 이렇게 쭉 증가해서 여기까지 왔고, 그 와중에 이 값들을 작은 값과 큰 값으로 분류를 했고, 분류를 했으니까
이 작은 값 중에 마지막 값의 위치를 내가 i라는 변수로 기억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내가 이 j번째 값을 피봇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만약에 이 aj가 피벗보다 크다면 혹은 뭐 크거나 같다면 여기서 equal은 뭐 어디에 넣느냐는 별 의미는 없습니다. 이 값이 만약에 피벗보다 크다면 그러면 내가 뭘 해야 할까요? 자, 나의 지금 목표가 이 값들을 순서대로 쭉 보면서 피벗보다 작은 애와 큰 애로 분류를 하는 것이 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값을 봤더니 얘가 피벗보다 커요.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지금 i가 피벗보다 작은 애들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i 앞쪽은 피벗보다 작은 애들, i 뒤쪽은 피벗보다 큰 애들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값이 피벗보다 커요. 그러면 사실은 딱히 할 일이 없죠. 그냥 넘어가면 되겠죠. j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순간 자연히 i 다음부터 j 앞까지는 피벗보다 큰 애들이다 라는 뜻이 되니까 뭐 이게 피벗보다 크다면 그걸로 충분하죠. 그래서 aj가 만약에 피벗보다 크다면 그냥 j를 1층가 시켜서 그 다음 값을 보러 가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반대로 이제 이 j번째 값과 피벗을 비교했는데 얘가 피벗보다 작다면 이제 그럼 어떡할 거냐? 그렇지 않다면 작다면 그러면 나는 이제 여기까지 봤으니까 이 앞쪽의 값들은 다 작은 것과 큰 것으로 분류를 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 맨 마지막 이 값이 피벗보다 작다면 얘는 뭔가 이 앞쪽으로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랑 자리를 바꾸는 것이 가장 간단할까요? 당연히 얘가 피벗보다 작다면 얘하고 자리를 바꾸는 게 제일 간단하겠죠. 얘와 이렇게 자리를 바꾸고 대신 i 값을 이렇게 전진시키면 그러면 맨 앞에서부터 i까지는 피벗보다 작은 애들, 나머지 애들은 피벗보다 큰 애들이라는 인베리언트가 그대로 유지되겠죠. 그래서 즉 aj가 x보다 큰 경우에는 먼저 i의 값을 1증가시키고 i 값을 1증가시키고 그런 다음에 ai와 aj를 exchange하면 이 값과 이 값을 exchange하면 원래 여기 있던 값은 피벗보다 큰 값이죠. 따라서 요리 와도 문제가 없고 이 값은 피벗보다 작으니까 요리 가고 대신 i 값을 우리가 1증가시켰으니까 여전히 맨 앞에서 i까지는 피벗보다 작은 값 나머지들은 큰 값이라는 조건이 계속해서 성립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i를 1 증가시키고 ai와 aj를 exchange하고 그 다음 j를 증가시켜서 그 다음 값을 보러 가면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파티션 알고리즘의 기본 골격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지금 15가 피봇입니다. 마지막 값을 피봇으로 쓰는 거니까. 그리고 j는 이제 첫 번째 값부터 순서대로 인덱스가 여기가 p고 여기가 r이죠. 그래서 첫 번째 맨 처음에는 j가 첫 번째 값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값부터 이 피봇과 비교를 하는 거고 i는 피봇보다 작은 값 중에 마지막 값이죠. 그런데 아직 아무 값도 분류가 안 됐으니까 처음에 i는 p-1에서 출발합니다. 즉 피봇보다 작다고 판정된 값이 아직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피봇과 31을 비교해 보면 얘가 크죠. 아까 큰 경우에는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j가 전진하면 됩니다. 그리고 i도 그대로 있고 즉 의미는 맨 앞에서부터 i까지는 피봇보다 작은 값이고 그 다음 값들은 피봇보다 크다인데 i까지 값이 없으니까 됐죠. 그 다음 15와 8을 비교합니다. 그러면 이제 피봇보다 작죠. 그러면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i 값을 1 증가시키고 보면 i 값을 1 증가시키고 ai, aj를 교환했죠. 지금 i가 여기니까 i 값을 1 증가시키면 여기가 되고 그런 다음
즉 i가 여기가 되고 ai와 aj를 익스체인지하면 8, 3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물론 j 값은 다시 전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맨 앞에서부터 i까지는 피벗보다 작고 나머지는 피벗보다 크다 라는 게 일관적으로 유지되죠. 그 다음 다시 48과 15를 비교해 보면 48이 크니까 뭐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그냥 전진하면 되고 73도 마찬가지로 전진하면 되고 이렇게. 그래서 맨 앞에서부터 i까지는 피벗보다 작고 그 다음부터 j-1까지는 피벗보다 크고 이렇게 지금 분류가 되고 있죠. 그 다음 11과 역시 피벗을 비교하면 11이 작으니까 아까 작은 경우에는 i 값을 먼저 1 증가시키고 그래서 여기가 i가 되고 i와 j의 값을 익스체인지하면 31과 11이 익스체인지 되어서 11이 여기 오니까 이런 그리고 j도 물론 1 전진하고 그래서 여전히 i까지는 피벗보다 작은 값 나머지는 피벗보다 큰 값이라는 일관성이 유지됩니다. 20도 피벗보다 크니까 29도 크고 65도 크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j가 이제 끝까지 도달하면 이제 파티션의 전 단계가 완료되는 거죠. 그래서 맨 앞에서부터 즉 P에서부터 i까지는 피벗보다 작은 애들 그 다음에 i 플러스 1에서 피벗 바로 앞까지는 피벗보다 큰 애들 그러니까 아까 설명했던 요 단계입니다. 피벗 자체는 그냥 여기에 고정하고 피벗보다 작은 애들과 큰 애들로 분류를 했죠. 그리고 요 자리에 인덱스가 지금 i인 상황이죠. 그러면 가장 마지막 스텝으로 피벗 값과 피벗보다 큰 애들 중에 첫 번째 값, 즉 인덱스로는 i 플러스 1의 값을 exchange 이렇게 해서 피벗을 이 자리로 가져오고 피벗을 이 자리로 가져오고 이 값을 이쪽으로 보내면 얘는 어차피 피벗보다 큰 애이기 때문에 뒤쪽으로 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죠. 따라서 피벗보다 작은 애들, 피벗보다 큰 애들 이렇게 파티션이 되고 이 함수는 요 피벗 위치의 인덱스를 리턴해주면 됩니다. 이것을 수도 코드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P에서 R까지를 파티션하는 거고 피벗 값을 X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X를 AR 즉 마지막 값을 우리가 X라고 하고 이것이 피벗입니다. i는 처음에 P-1로 초기화하고 왜냐하면 i는 피벗보다 작은 애들 중에 마지막 애인데 아직 피벗보다 작다고 판정된 애가 아무도 없으므로 i는 P-1 즉 P보다 앞 이렇게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포문에서 j는 P에서 R-1까지 j는 여기서 스타트해서 피벗 바로 앞에 값까지 순서대로 쭉 스캔하면서 그러면서 한 칸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하는 것은 AJ와 X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J가 가리키는 값과 피벗 값을 비교해서 클 때는 사실은 아까 이 코드에서 클 때는 그냥 J를 증가시키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실제로 이제 작을 때만 어떤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코드가 조금 다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값이 피벗보다 작다면 그러면 i를 1 증가시키고 ai와 aj를 exchange 합니다. 그래서 물론 내가 지금 보는 값이 피벗보다 크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 폼은 내부입니다. 지금 들여쓰기가 좀 이상하게 돼 있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세 줄이 지금 이 포문에 해당되는 줄입니다. 그래서 AJ가 만약에 피벗보다 크다면 그냥 J 값을 1 증가시키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완료하고 나면 이제 피벗보다 작은 애들, 피벗보다 큰 애들, 피벗 여기가 P, 여기가 I 그리고 여기는 R 그리고 여기가 피벗 이런 상태가 되죠. 그럼 마지막에 한 스텝 우리가 더 해야 되는 게 피벗과 피벗보다 큰 애들 중에 가장 마지막 값을 익스체인지 하는 거죠. 그래서 AI 플러스 1과 AR을 익스체인지 해주고
그러면 이제 피봇보다 작은 애들, 피봇보다 큰 애들. 여기에 인덱스가 i 플러스 1이죠. 그래서 i 플러스 1을 리턴해주면 됩니다. 파티션을 한 후 이렇게 피봇이 위치한 자리를 리턴해주는 게 해야 할 일이죠. 이것이 파티션입니다. 일단 이 파티션 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인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냥 이 데이터의 개수를 n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n개의 데이터를 파티션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 모든 데이터를 피봇과 한 번씩 쭉 비교를 하면 되죠. 이 포문에서 결국 모든 데이터를 한 번씩 쭉 비교하면 되니까 파티션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order of n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데이터의 개수가 n개라면 n-1번의 비교 연산이면 충분하죠. 우리가 파티션할 데이터의 개수를 n개라고 한다면 이제 이 퀵소트 알고리즘 자체의 시간 복잡도를 우리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퀵소트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 분석은 멀지소트보다는 조금 복잡한데요. 우리가 멀지소트에서는 항상 이렇게 반으로 분할을 하기 때문에 t 오브 n을 만약에 n개의 데이터를 정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t 오브 n이라고 한다면 멀지소트에서는 t 오브 n은 2배의 t 오브 2분의 n 더하기 n 이런 식의 간단한 순환식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런데 퀵소트의 경우에는 이게 데이터가 n개일 때 사실은 이게 몇 대 몇으로 분할되는지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이 피봇 값이 이제 뭐냐에 따라 다 달라지죠. 따라서 시간 복잡도 분석이 조금 복잡해지는 의미는 있습니다. 일단 이 퀵소트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에서 우리가 최악의 경우 시간 복잡도 분석을 해보면 사실은 약간 아이러니하지만 이 퀵소트에서 최악의 경우는 소팅할 데이터가 이미 정렬되어 있을 때 발생합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n개의 데이터를 파티션을 할 때 마지막 값을 피봇으로 선택해서 이제 피봇보다 작은 것과 큰 것으로 분할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렬할 데이터가 이미 이렇게 정렬되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피봇으로 선택한 값이 전체 중에 가장 큰 값입니다. 따라서 피봇보다 작은 애와 피봇과 피봇보다 큰 애로 분할을 하는데 피봇보다 큰 애가 아무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봇이 맨 마지막에 있고 나머지 전체가 피봇보다 작아집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파티션을 한 후 다시 우리가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n개였다면 여기는 데이터가 n-1개죠. 그런 다음 이 n-1개의 데이터를 다시 리커전으로 정렬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t 오브 n은 이렇게 n-1개와 0개로 분할이 되니까 0개를 정렬하는 시간 더하기 다시 n-1개를 리커전으로 정렬하는 시간 더하기 이렇게 분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order of n이었죠. 이렇게 데이터를 분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분할의 결과가 몇 대 몇이냐와는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든 우리가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피봇 값을 나머지 모든 데이터와 한 번씩은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분할되느냐와 무관하게 항상 n-1번의 비교 연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뭐 0대 n-1로 분할됐던 아니면 어떻게 다르게 분할됐던 상관없이 set of n 뭐 정확하게 말하면 n-1번의 비교 연산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t of 0의 경우에는 우리가 뭐 0이니까 그냥 무시하고 t of n-1을 즉 이 n-1개의 데이터를 다시 분할을 하는데 다시 또 운이 나쁘게 이 중에 피봇이 이 중에 가장 큰 값이 된다면 이것은 다시 n-2개와 피봇과 0개 이렇게 분할이 되겠죠. 즉 n-2개와
0개 이렇게 분할이 되니까 이걸 이제 한 스텝을 더 써보면 t of n-1은 t of n-2 플러스 t of 0 플러스 세타 오브 n, 세타 오브 n은 원래 하나 여기 있던 거 더하기 또 세타 오브 뭐 세타로 하지 말고 n 더하기 n-1 이렇게 되겠죠. 요 n은 요 n이고 요 n-1은 다시 t of n-1을 n-두 개와 0개로 분할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n-1 더하기 n-2겠네요. 비교 연산의 횟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전개를 해보면 결국 이 n-1 더하기 n-2 더하기 n-3 더하기 이렇게 해서 1까지 이렇게 해서 2분의 n의 n-1이라는 횟수가 나오고, 즉 이것은 세타 오브 n 제곱이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 시간 복잡도는 퀵소트 알고리즘의 최악의 경우 시간 복잡도는 세타 오브 n 제곱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앞에서 봤던 우리 머지 소트의 시간 복잡도인 세타 오브 n 오브 n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나쁜 시간 복잡도죠. 그리고 이런 시간 복잡도는 사실은 우리가 선택한 피봇이 항상, 그러니까 한 번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리커전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피봇을 선택할 때마다 하필이면 이 피봇이 이 남아있는 이 데이터들 중에 최대값이거나 혹은 최소값인 경우, 피봇이 전체 데이터 중에 최대값이냐 혹은 최소값이라면 항상 0개와 나머지 전체 혹은 뭐 나머지 전체와 0개 이렇게 분할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순환식을 이렇게 쭉 반복적으로 전개해 보면 항상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결국 1에서 n까지의 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 이미 정렬된 데이터가 입력으로 주어진 경우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잠시만 이렇게 이미 데이터가 크기 순으로 정렬되어 있다면 첫 번째 단계에서 이것이 최대값이니까 분할을 할 때 사실은 이 앞에 데이터들이 아무 변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변화 없이 이 전체와 피봇과 나머지 이렇게 되고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여기에서도 또 마지막 값이 제일 크니까 분할을 이렇게 해보면 아까 파티션 알고리즘을 여러분이 손으로 이렇게 해보면 사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전체와 피봇과 나머지 이렇게 분할이 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전체를 파티션 하기 위해서 n-1번의 비교를 해야 되고 두 번째 파티션을 하기 위해서 n-2번의 비교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1에서 n-1까지 합이니까 2분의 n의 n-1의 비교가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번에는 거꾸로 최선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퀵소트에서 뭔가 피봇으로 분할을 하는데 뭐 아주 운이 좋아서 이렇게 정확히 반반으로 즉 하필이면 피봇 값이 서열상으로 이 전체 값 중에 딱 가운데에 해당되는 값이어서 피봇을 기준으로 분할을 했을 때 이렇게 반반으로 분할이 되고, 그리고 다시 이 각각에서 피봇이 또 재수로 또 이렇게 절반으로 그러니까 서열이 딱 가운데여서 반반으로 분할되고, 이런 그 일이 뭐 계속해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아주 운이 좋아서 계속해서 일어났다면 그때는 시간 복잡도가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의 시간 복잡도는 사실 머지 소트와 동일해지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길이가 n인 것을 이렇게 2분의 n인 것 두 개로 분할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n입니다. 다시 이 2분의 n인 것을 4분의 n인 것 두 개로 분할하는데 걸리는 시간 2분의 n, 이쪽도 2분의 n이니까 합쳐서 n이고, 이 머지 소트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했었죠. 그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즉 4분의 n짜리 4개를 2분의 n짜리 8개로 분할하는데 걸리는 시간의 총합도 n이고, 그래서 언젠가는 전부 1짜리로 이렇게 쪼개어지겠죠. 그때도 n이고, 그래서 결국 전체 비교 연산의 횟수는 n 곱하기 이게 몇 층이냐,
층수가 되는데, 역시 만약에 이것은 이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퀵소트에서 이렇게 항상 반반으로, 아주 운이 좋아서 항상 반반으로 쪼개진다면 그때는 이게 층수가 로그 n층이 되겠죠. 그래서 로그 n 곱하기 n이니까 시간 복잡도가 n 로그 n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최선의 경우,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매우 작겠죠. 어쨌거나 퀵소트가,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셀렉션 소트나 뭐 버블 소트, 뭐 이런 다른 소팅 알고리즘과는 달리 최선의 경우와 최악의 경우에 시간 복잡도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이 퀵소트,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퀵소트 알고리즘은 이름이 퀵소트잖아요. 그러니까 빠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실제 사용을 해보면 뭐 다른 그 소팅 알고리즘들보다 대체로 빠르기 때문에 이름을 퀵소트라고 붙였겠죠. 그런데 최악의 경우 시간 복잡도는 n 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지 소트의 n 로그 n보다 훨씬 나쁘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퀵소트 알고리즘이 실제로는 빠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 질문에 대한 어떤 어느 정도의 직관적인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것은 그냥 이런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티션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것은 항상 반반으로 분할된다는 것은 매우 확률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일입니다. 반대로 항상 이렇게 n-1와 n-1 대 0으로 분할되는 경우도 사실은 이제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일어나기 힘든 경우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최선의 경우와 최악의 경우의 한을 좀 타협해서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분할이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정확히 밸런스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0개와 나머지 전체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언밸런스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의 한 중간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것은 그냥 가정입니다. 항상 한쪽이 적어도 9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분할이 된다면, 뭐 현실에서 실제로 랜덤한 데이터가 주어진다면 그것을 그 중에 어떤 한 값을 기준으로 해서 작은 애와 큰 애로 분할을 했을 때 뭐 9대 1 이런,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9대 1 보다는 더 작은 비율로 분할된다라는 가정은 그렇게 비현실적인 가정은 아니겠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된다면 이제 시간 복잡도가 어떻게 되나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n개가 있는데 이것이 분할될 때, 예를 들어서 한쪽은 10분의 n, 한쪽은 10분의 9n 이렇게 분할이 되고, 다시 10분의 n짜리가 둘로 분할될 때 다시 10분의 n은 10분의 n이니까 10분의 1이니까 100분의 1이 되고, 이쪽은 100분의 9 이렇게 되겠죠. 100분의 9n의 10분의 1이니까 100분의 9n, 또 100분의 99, 81n 이렇게, 뭐 항상 이렇게 우리가 9대 1로, 즉 1대 9로 이렇게 분할이 되는 상황을 가정을 해보면, 이제는 이쪽은 이제 개수가 점점 작고 이쪽은 개수가 크니까 이렇게 트리를 그렸을 때 이쪽이 훨씬 빨리 1에 도달하겠죠. 그리고 가장 이렇게 1에 도달할 때까지 길게 내려가는 쪽이 이쪽이겠죠. 항상 1대 9 이렇게 분할이 되니까, 여기도 1대 9 이렇게 분할이 되니까 이 가장 오른쪽으로 쭉 따라 내려오는 경로가 제일 오랫동안 1이 되기 위해서 제일 길게 내려오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한 것과 거의 유사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n개를 분할해서 10분의 1n과 10분의 9n으로 분할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역시 세타 오브 n입니다. 우리가 분할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분할의 결과가 몇 대 몇이냐와는 상관없죠. 그냥 분할할 데이터가 n개면 몇 대 몇으로 분할되든 상관없이 우리가 n-3번에 비교를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10분의 n개를 100분의 n개와
100분의 9n개로 분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물론 10분의 1n일 거고 10분의 9n개를 이렇게 9대 1로 분할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10분의 9n일 겁니다. 따라서 이 두 개를 더하면 어차피 이것도 n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렇게 네 번 분할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다 합치면 어차피 n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분할됐느냐만 다를 뿐이지 어차피 전체 데이터의 개수는 n개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2층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합치면 n일 겁니다. 사실은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n보다 좀 작아지겠죠. 왜냐하면 이쪽이 이제 미리 끝나버리면 남아있는 데이터들의 개수는 n보다 작아질 거니까. 하지만 뭐 다 n이라고 치더라도 결국 이 트리에서 이것은 이제 앞에서 본 것처럼 밸런스된 트리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 트리에서 한 칸 밑으로 내려오는데 필요한 시간은 n이니까 전체 비교 연산의 횟수는 n 곱하기 역시 이 트리가 몇 층이냐라는 거죠. 근데 이 트리는 이제 균일하지 않고 이쪽은 층수가 낮고 이쪽은 층수가 높으니까 우리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기 위해서 이 가장 층이 높은 쪽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몇 층이냐 이런 얘기죠. 이게 만약에 k층이라면 처음에 n개고 10분의 9n개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n개가 10분의 9n이 되고 그 다음에는 100분의 81이라는 것은 10분의 9의 제곱 n이고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게 k층이 되면 10분의 9의 k층 n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 경로를 따라서 내가 k번 내려오면 10분의 9 kn 승 n개가 남는데 이게 1이 되려면 k가 얼마냐 이런 얘기죠. 좀 정돈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10분의 9의 k승 n이 1이 되려면 k는 얼마입니까? k는 로그 9분의 10의 n이죠. 이것은 뭐 산수입니다. 그리고 로그 9분의 10의 n은 결국 이것은 세트 오브 로그 n입니다. 우리가 밑을 9분의 10을 2로 바꾸면 상수가 밖으로 나와서 뭐 이런 산수죠. 그래서 결국 로그 n 곱하기 어떤 상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 층의 최대 개수는 세트업 로그 n이기 때문에 결국 한 층 내려오는데 n이고 층수가 세트업 로그 n이니까 시간 복잡도는 오더 오브 세트업 n 로그 n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얘가 의미하는 바는 결국 퀵소트 알고리즘의 성능은 파티션이 얼마나 잘 밸런스 되느냐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선의 경우는 파티션이 항상 이렇게 반으로 쪼개어지는 게 이제 최선의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 가장 빠르고 최악의 경우에는 항상 0대 n-1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언밸런스 될 경우에는 시간 복잡도가 n 제곱이 되지만 그렇게 극단적인 경우만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9대 1 뭐 이 정도로 항상 파티션이 일어나더라도 시간 복잡도는 n 로그 n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실은 퀵소트 알고리즘이 최악의 경우 시간 복잡도가 n 제곱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상당히 빠른 것에 대한 하나의 직관적인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할이 아주 극단적으로 일어나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빠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이제 시간 복잡도 분석에는 최악의 경우 분석과 평균 시간 복잡도 분석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최악의 경우 시간 복잡도 분석을 하고 평균 시간 복잡도 분석을 자주 하지는 않는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는 그냥 어렵기 때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퀵소트 알고리즘은 소팅 같은 문제는 이제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 시간 복잡도 분석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퀵소트 알고리즘의 평균 시간 복잡도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평균 혹은 기대값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 곱하기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이제 이 경우에는 시간의 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퀵소트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 데이터의 개수가 n개일 때의 평균 시간 복잡도를 a of n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크기가 n인 모든 입력, 가능한 입력들에 대해서 크기가 n인, 그러니까 모든 가능한 입력 i에 대해서 pi 곱하기 ti의 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pi는 그런 입력 i가 실제로 들어올 확률이고, t of i는 그 입력 i를 우리가 퀵소트로 정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결국 평균 시간 복잡도라는 것은 모든 가능한 입력 i에 대해서 그런 입력이 들어올 확률 곱하기 그런 입력이 들어왔을 때 걸리는 시간의 곱의 합이다, 이렇게 되겠죠. 문제는 여기에서 이 p of i가 얼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정렬 알고리즘에서 특별히 예를 들어서 뭐 1, 3, 5, 7, 4라는 입력이 실제로 들어올 확률이 얼마다 라는 걸 누가 알겠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얼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PI가 얼마냐라는 질문은 사실 좀 무의미한 거고, 대신 우리가 이 PI에 대해서 적절한 확률적 모델을 세울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입력의 어떤 확률적 분포에 대한 적절한 가정을 한 후에 분석을 하는 건데, 정렬의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느냐면, 일단 입력 데이터를 그냥 1에서 n 사이의 정수들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입력 데이터는 1, 2, 3, 4, n이라는 이 n개의 정수가 이렇게 뒤섞여 있는, 즉 이것의 어떤 한 퍼뮤테이션을 입력이라고 가정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1에서 n 사이의 정수들이 이렇게 뒤섞여 있는 것이 이제 소팅 알고리즘의 입력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랬을 때 이 1에서 n까지의 정수를 뒤섞어서 만들 수 있는 순열은 총 몇 종류가 있죠? n 팩토리얼 가지가 있죠. 그랬을 때 이 n 팩토리얼 개의 순열 각각이 입력으로 들어올 확률은 다 동일하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특정한 퍼뮤테이션 i에 대해서 그것이 입력으로 들어올 확률은 n 팩토리얼 분의 1이다 라고 가정을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옳고 그르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라는 것은 무의미한 거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만 이 가정이 얼마나 유의미하냐, 의미가 있느냐, 뭐 그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정확하게 현실하고 딱 맞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이것은 소팅에 들어오는 입력 데이터가 그냥 랜덤하다, 다 동일한 확률로 랜덤하다라는 건데, 실제 현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주 간단하면서도 의미 있는 가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런 가정하에서 우리가 평균 시간 복잡도 분석을 해보면 이제 퀵소트에서 입력 데이터는 1에서 n 사이의 정수들의 어떤 퍼뮤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1에서 n 사이의 정수들이 뭔가 이렇게 뒤섞여서 들어오는 게 입력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우리는 그 중에 맨 마지막 값을 피봇으로 선택을 해서 이 데이터들을 피봇보다 작은 애와 큰 애들로, 그리고 피봇으로 이렇게 분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몇 대 몇으로 분할되느냐라는 것은 결국 이 피봇이 그런 걸 우리가 랭크라고 부릅니다. 피봇을 이제 작은 것부터 1등, 2등, 3등 이렇게 순서를 매겼을 때 그 등수가 몇 등이냐라는 거죠. 그럼 이 피봇은 피봇의 랭크가 1이라는 것은 하필이면 이 피봇이 전체 중에 가장 작은 값이었다는 뜻이고, 랭크가 2라는 것은 두 번째로 작은 값이었다는 뜻이고, 3 그리고 n이라는 것은 하필이면 이 피봇이 전체 중에 가장 큰 값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총 n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죠. 즉 피봇의 랭크가 1일 경우의 수부터 n일 경우까지. 그러면 그런 각각의 경우가 발생할 확률은 얼마입니까? 그것은 다 동일합니다. 따라서 n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1부터 n까지의 정수들이 랜덤하게 섞여 있다면 그 중에
특정한, 그러니까 i 번째로 작은 수가 하필이면 맨 마지막에 올 확률은 다 모든 i에 대해서 다 똑같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니까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피봇의 랭크가 1부터 n까지가 될 수가 있고 그 각각이 일어날 확률은 다 n분의 1로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면 이제 파티션의 결과가 만약에 피봇의 랭크가 1이라면 0개와 n-1개로 파티션 되겠죠. 즉 피봇보다 작은 애, 피봇이 제일 작은 애이기 때문에 피봇보다 작은 애는 0개, 피봇보다 큰 애는 n-1개 이렇게 될 테니까 피봇의 랭크가 2라면 1대 n-2 이렇게 분할이 될 거고 피봇의 랭크가 n이라면 거꾸로 n-1개 대 0개 이렇게 분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할을 하고 나면 다시 우리가 이 각각을 리커전으로 정렬하니까 그때 걸리는 평균 시간 복잡도는 만약에 2개와 n-3개로 분할됐다면 추가적인 시간은 a2 더하기 a n-3가 되겠죠. 즉 2개를 퀵소트 알고리즘으로 정렬하는 데 걸리는 시간 더하기 n-3개를 퀵소트로 정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결국 평균 시간 복잡도는 이거 곱하기 확률, 이거 곱하기 확률, 이거 곱하기 확률을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n분의 1은 이제 다 공통이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뽑아내고 그래서 이 값을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근데 잘 보면 똑같은 값이 항상 두 개씩 있죠. a0가 두 개, a1이 두 개, an-1이 두 개. 그래서 2를 앞으로 뽑아내고 결국 시그마 i 콜 0에서 n-1까지 a i 이렇게 되겠죠. a0에서 an-1까지가 각각이 두 개씩 있기 때문에 이거 잘못됐습니다. n분의 2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n분의 2에 이렇게 되고 그게 끝은 아니죠. 이것은 일단 분할을 했다는 가정하에서 추가적으로 걸리는 시간이고 분할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몇 대 몇이 됐던 상관없이 분할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순환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좀 지우고 이렇게 A of n은 n개의 데이터를 퀵소트로 정렬하는 데 필요한 평균 시간 복잡도는 n분의 2 곱하기 시그마 i = 0에서 n-까지 ai 플러스 세타 오브 n이다 라는 거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보다는 훨씬 복잡한 순환식입니다. 왜냐하면 시그마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순환식을 풀어보면 결국 세타 오브 n 오브 n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역시 교재나 혹은 참고 도서에 보면 이 순환식을 푸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역시 강좌에서는 이 순환식을 수학적으로 푸는 부분은 우리 강좌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평균 시간 복잡도가 n 오브 n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 최악의 경우와 최선의 경우와 그리고 9대 1로 분할되는 경우와 어느 정도 합치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퀵소트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최악의 경우에는 n 제곱이 되지만 사실은 이것은 매우 극단적인 경우이고 대체로 이 파티션이 어느 정도만 균형을 유지하더라도 세타 오브 n 오브 n이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평균 시간 복잡도를 분석해 보더라도 역시 세타 오브 n 오브 n이다 라는 것은 왜 퀵소트 알고리즘이 최악의 경우가 n 제곱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실에서는 빠른지에 대한 하나의 설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퀵소트 알고리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피봇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좀 오래된 책을 보면 대부분 첫 번째 값을 피봇으로 이렇게 선택하는 것으로 기술된 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수업에서는 이렇게 마지막 값을 피봇으로 선택을 했죠.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는 이렇게 첫 번째 값이나 혹은 마지막 값을 피봇으로 선택하는 것은 별로 좋은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이 마지막 값을 피봇으로 선택하면 이미 정렬된 데이터 혹은 거꾸로 정렬된 데이터가 최악의 경우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팅할 데이터들이 랜덤하다면 이렇게 랜덤 데이터가 이미 우연히 이렇게 정렬되어 있을 가능성은 사실 확률은 매우 낮죠. 그런데 문제는 현실의 데이터는 실제로는 랜덤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뭐 경험적인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이미 정렬된 혹은 뭐 가끔씩은 거꾸로 정렬된 데이터가 입력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실제로는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 어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에 대한 입력이 항상 뭐 사용자나 아니면 랜덤한 어떤 이벤트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이미 다른 어떤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처리된 데이터가 이 소프트웨어에 입력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이 보통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가장 자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데이터를 정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전 단계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가 이미 데이터를 정렬해 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뭐 이런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은 서로 개발자도 다르고 또 정확하게 얘가 이쪽으로 넘겨주는 데이터가 반드시 정렬되어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이 안 돼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얘는 이제 일단 데이터가 들어오면 일단 정렬을 하고 본다던가. 왜냐하면 뭐 얘가 주는 데이터가 정렬 대부분의 경우에 정렬되어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보장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이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에서는 뭐 이와 유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팅 알고리즘이 데이터를 정렬하는데 이미 정렬된 데이터를 또 정렬하는 경우는 사실은 아주 자주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첫 번째 값이나 마지막 값을 피봇으로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 최악의 경우를 분석하거나 뭐 이런 거에는 이제 뭐 어떻게 하더라도 마찬가지지만 현실에서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좀 실제로 이제 이런 미디언 오브 3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피봇을 선택할 때 맨 앞에 값과 맨 마지막 값과 그리고 위치상으로의 이 가운데 값 이 세 값 중에서 미디언이라는 것은 이제 중간값을 뜻합니다. 이 셋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제일 큰 거 뺀 가운데 값을 뭐 그거는 예일 수도 있고 예일 수도 있고 예일 수도 있겠죠. 을 피봇으로 선택하는 이런 식의 이제 매우 현실적인 방법이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면 내가 피봇으로 선택한 값이 하필이면 전체 중에서 최소 값이거나 혹은 전체 중에서 최대 값인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날 확률을 줄이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셋 중에서 중간 값을 구한다면 걔가 뭐 일단 전체 중에서 제일 큰 값이거나 제일 작은 값일 수는 없죠. 그러면서 동시에 또 두 번째로 작은 값이거나 두 번째로 큰 값일 가능성도 훨씬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매우 현실적인 어프로치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시간 복잡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피벗을 선택할 때 아무리 교묘한 방법으로 피벗을 선택하더라도 항상 그 값이 전체 중에 최소값이나 최대값이 되도록 우리가 입력 데이터를 그런 입력 데이터는 항상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뭐 이렇게 아주 악의적인 악마가 뒤에 있어가지고 내가 어떤 값을 피봇으로 선택하든 걔가 남아있는 애 중에 최소값이나 최대값이 되도록 그렇게 입력 데이터를 조작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시간 복잡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현실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첫 번째 값이나 마지막 값을 피봇으로 선택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피봇을 랜덤하게 선택하는 이런 방법도 실제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피봇을 선택할 때 어떤 특정한 위치 혹은 뭐 어떤 이런 이제 규칙으로 피봇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n개 중에서 하나를 동전을 던져서 랜덤하게 선택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최악의 경우라는 게 이제 최악의 입력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입력이 들어오더라도 그 중에 누가 피봇이 될지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시점에서 주사위를 굴려가지고 하나를 랜덤하게 선택을 하니까 이제 어떤 게 최악의 입력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다만 내가 주사위를 엄청 운이 나쁘게 굴린다면 항상 전체 중에서 최소값을 선택하도록 내가 주사위를 굴린다면 그 경우가 최악의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악의 경우 worst case instance는 없지만 worst case execution이 있다라는 말은 이제 이 다른 방법의 경우에는 어떤 입력이 딱 최악의 경우다 이런 게 정해지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냐 아니냐는 입력 데이터가 뭐냐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지만 이렇게 피벗을 랜덤하게 선택하면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든 내가 주사위를 잘 굴리면 최선이 되는 거고 주사위를 잘못 굴리면 최악이 되는 거니까 worst case 실행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 평균 시간 복잡도는 역시 n log n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